400년 전 이곳을 몰래 지나려던 여행자는 예외 없이 사형시켰다는 현존하는 마지막 에도시대의 보안 검색대, 2000년 전의 집과 500년 전의 영주를 모시는 사찰, 그리고 20년 전의 컴퓨터를 거치는 시간여행,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풍경들, 이 모든 것을 보러 오늘도 출발해볼까? 오늘은 고사이시로 향할 것입니다. 렛츠고! 10시 출발. 오늘도 출근 시간, 지옥철을 연상케 하는 인파가 연상될 만큼의 자동차의 숲속에서 저의 길을 걷습니다. 어제 충분히 쉬어서 체력이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재충전을 제대로 하며 우리의 한계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 한다면 우리는 골을 향해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하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미사오고처럼 사용되는 시대에 이번 도보 여행에서의 체력적 한계를 맞고 벽을 느낀 저는 반문을 제기합니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는 내일이 되었던 모레가 되었던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오늘 더 쓴 에너지와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날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나쁘게 할 것이니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썩 권장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계만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마치는 것도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느낌이니까요.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고 하잖아요. 이 후회의 크기는 한계에서 내가 했던 것의 차이에 비례하겠지요. 한계를 넘어도 문제고 한계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라면 한계를 정확히 맞추는 것만이 덕같이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수학처럼 정확히 답을 구하듯 명료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면서 오르고 달래며 한계의 근사치 부위에 머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하면 초과하는 대로 힘듦을 감수하고 덜하면 덜한 대로 아쉬움을 감수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안으면서 가는 것이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몸과 한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마친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도 정답 없는 한계 근처에 다가가기 위해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11시 10분 쿠미니마트 덴진마치점에서 이루와스 한 사발이 하고 가겠습니다. 날이 날인지라 물은 최대한 마셔 두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덩굴이 뒤덮인 콘크리트 다리는 운명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조화 아래서 잠시 쉬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출발. 12시 10분 하마마스역. 아무리 자동차의 도시 하마마스라 해도 역시 큰 역에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 생동감이 있습니다. 역 근처 자전거 정거장인데 자전거 진짜 많네요. 여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 일본은 어디든 주차 비용을 받고 있어서 여기도 당연히 주차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역을 벗어나니 또 다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길에 진입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새들은 지저귀고 푸른 녹음은 공기마저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주네요. 기분을 깨끗한 푸른색으로 채워가면서 나아가던 중 어느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12시 40분 커피베리. 아기자기한 느낌의 개성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안의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네요. 달달하고 시원한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이 코진 감래인가요? 고통 뒤에 단 것이 온다. 시원함 속에서 더위가 갔을 때까지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더위 속으로 진입합니다. 당연히 처음 온 이곳에서 그럴싸한 추억은 없습니다만 식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새로운 추억이 될 것을 알기에 1초라도 더 이 순간을 담고 싶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정원 같은 이 길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옆에는 수국이 자신의 전성기를 뽐내고 있고 청춘들은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추억을 넘어 유물이 되어버린 듯한 증기기관차 옆을 지나칩니다. 홈에돌이구나. 운하가 있었네요. 이 부근이 특히나 푸르른 이유가 있었네요. 메이지 4년까지 하마마스에는 항구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운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절실해져서 이 지역 사람들 2,000명이 모여 3개월 만에 1.5km의 운하를 팠다고 합니다. 이름은 바닷가 소나무인데 정작 배가 다닐 곳이 없어 직접 운하를 파야 했다니 하마마스 사람들의 끈기가 지명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이 길을 걸으며 저만의 운하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2시 25분 이바 유적공원. 끝없이 펼쳐진 녹음, 참새들의 지저귀, 낙원을 연상케 하는 곳이네요. 끝을 알 수 없는 도로 위를 걸으며 이곳이 어딘가 잠시 생각해봅니다. 이바 유적공원. 현대 산업도시의 하마마스 이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시기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2000년 전의 마을인가? 근데 2000년 전 이거 맞나요?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 (2000년) 전의 과거를 지나 현대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며 나의 이 길 또한 데이터로 2000년 뒤에도 데이터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2시 45분 노스미사. 이곳은 약 500년 전 전국지대 하마마스 성이 지어지기 전 원래 이 지역의 중심 세력이었던 히쿠마성의 영주 이이오 가문의 명복을 빌었던 곳입니다. 영지의 서늘한 공기가 저의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나저나 이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꾸준히 인간에게 사랑받고 있는 지역이군요.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5분) 걸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와, 또 자연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지역에 푸르름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공업도시라는 이름의 삭막한 이미지가 완전히 상쇄된 느낌이네요. 세계적인 엔진의 본고장 스즈키 박물관 앞입니다. 일본 모터 기술의 기운을 느끼며 배우고 싶지만 갈 길을 멀어 셔터만 누르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3시 20분 다가스카요. 마치 며칠 전을 연상케 하는 무한 철도 평행도로를 걷습니다. 거의 무한 루프에 빠진 기분인데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루한 길 끝에는 제 경험상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와우,
이번 유물은 모니터, 그것도 CRT 모니터네요. 2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20년 전. 이 도시는 시대별 하드웨어가 층층이 쌓여있는 박물관 같네요. (5시 20분) 마이사카역을 지납니다. 이런 분명 몇 시간 전에 이 지루한 길 나는 봤어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철도만 걸으려나? 이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으려나? 종소리가 들리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철도와 계속 나란히 걷습니다. 지금도 철도와 계속 나란히 걷습니다. 철도와 나란히 걷습니다. 굴다리를 지나자 조금 다른 느낌의 철로, 그리고 풍경이 나란히 바다 냄새가 납니다. (6시 30분) 벤텐시마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벤텐시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명은 벤자이텐, 일본에 복을 주는 신 7명의 신 7복진 중 한 명입니다. 벤자이텐은 물, 바다, 음악, 예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걸 알고 이곳 하마마스에 야마하, 롤랜드 같은 음악의 대기업이 줄지어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런 신화를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바닷길에 이 신사를 세운 이유는 약 500년 전 이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후 이 지역 호수였던 하마나호가 바다와 연결이 되게 지형이 변경되고 그 여파로 물살이 매우 거세게 되어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이곳에 신사를 세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여정의 안전을 벤자이텐에게 기도합니다. 기도 후 신사 뒤편에 태평양과 연결된 바다로 나아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벤자이텐의 노래처럼 들리네요. 이 음악 같은 것을 배경삼아 가족, 커플들이 드넓은 바다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혼자 온 사람은 저뿐. 조금 쓸쓸하지만 익숙하니까 더 자유롭게만 느껴지네요. 하하하. 애니메이션 유르킴의 성지인가 대자보가 걸려있네요. 그 뒤에는 벤텐지마의 랜드마크 수중토리가 있습니다. 벤텐섬을 지나고 긴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고 마을을 지나 다시 다리를 건너 석양조차 자취를 감춰버린 이 시간대에 저는 하마마스시를 뒤로하고 고사이시에 진입했습니다. 고사이시. 이 지역명은 이름 그대로 호수, 사이, 서쪽에서 왔습니다. 참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근사하지만 현재 폐업한 고급 여관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납니다. 밖에 저렇게 쓰레기 대놓고 버려져 있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봅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기 바로 건너 식당이 있네요. 제아도를 통해 가봅시다. (7시 50분) 하즈키. 이자카야로 운영 중인 곳인데 시라스가 메인인지 큰 간판에 끌려 입장합니다. 이 시라스가 이곳 해안에서 잡아온 것이라면 분명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육지의 더위에 지치고 배고파진 상태의 제 몸에 이 시라스 놈은 마치 바다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해줍니다. 은은한 시라스돈과 강렬한 소바의 조화는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이 다시 생기게 될 정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라이마치역을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사이시의 환영간판이 저를 맞이해주네요. 어서오세요 고사이시의 검문소와 호수의 마을. 8시 30분 아라이 검문소 고사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은 에도시대 보안 검색대입니다. 다른 이름은 여자를 울리는 관소인데 이곳에서 여성의 출입을 아주 삼엄하게 검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파헤치는 것은 물론 숨기고 있는지 그냥 다 봅니다. 요즘
공항 검색대 마냥 안에 뭐 들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게 싫어서 이 검문소로 우회해서 가다 들키면 그냥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한 룰이 저 높은 판자에 적혀있네요. 핵심 룰은 이르테포니 네온나, 철포의 반입을 막고 여자가 나가는 것을 막는 것. 그렇게 한 이유는 테러, 쿠데타를 막기 위해 총포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에서의 반란을 막기 위해 영주의 부인이나 가족을 에도에 머물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9시 패밀리마트가 나왔네요. 수분 보충 겸 물 하나 사러 갑니다. 푹죽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축제인가? 아니 한발이니 축제가 내일인데 테스트용으로 쏜 건가? 모두와 함께하는 이런 축제 속에 혼자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든달까요? 내일은 폭죽 소리 들리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야겠네요. 시즈오카 은행을 지난 거 보니 아직까지는 시즈오카 현인가 보네요. (9시 30분) 오늘의 목적지 쿠레타케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은 딱 좋은 시간에 도착했네요. 어메너티가 잘 구비되어 있네요. 규모가 좀 돼 있는 만화 책방도 있고 읽어볼까 했지만 이번은 쉬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묵을 방 컨디션입니다. 여기서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났네요. 발에 또 물집이 크게 잡혀버렸네요. 조치 잘 하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